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 임진홍입니다. 건축가는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공간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설계할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이 머무는 장소를 설계해 왔습니다. 건축에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공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햇빛은 어디로 들어오고 바람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사람은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대화를 시작하는지, 그 흐름을 설계하면 공간은 스스로 기능하게 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사람이 어느 곳에서 모이고 어떻게 흩어지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죠. 결국 설계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행복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걸까요? 그 질문이 저를 건축 너머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때부터 설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소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소멸,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은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분배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달픈 현실에 서로를 탓합니다. 정작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성장과 분배의 정치가 해결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저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기회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조 안에 있는 사람은 기회를 누릴 수 있었고 구조 바깥의 사람은 기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냐가 그 사람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 경쟁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거주하는 곳이 분리되기 시작했죠. 이에 부동산은 폭등했고 이어 청년 세대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자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부담의 관계가 되었고 이제 서민층에게 결혼과 출산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당연했죠. 이건 단순히 개인 간의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도시 간의 격차가 개인 간의 격차를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경쟁과 소멸의 알고리즘이었죠. 또한 해당 알고리즘은 가난한 사람만의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한 알고리즘은 스스로 사회 전체의 기회를 축소하며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안정,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기회와 자립을 설계해보고 싶었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설계하고 싶었죠.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권리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지방에 기회를 배치할 수 있을까? 지방에도 동등한 기회가 있었다면 부동산 폭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청년 세대의 자립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결혼과 출산이 사치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방에 기회를 배치하는 것은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대안으로 균형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균형 발전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균형 발전 정책을 살펴봅니다. 과거 균형 발전은 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이전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을 발전시키고자 했죠. 그렇다면 수천억을 들여 만든 혁신도시는 어땠을까요? 과연 성공했을까요? 공공기관은 이전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청년은 떠나고 상가는 비었습니다. 남은 것은 토건 사업자들의 이익뿐이었죠. 공간은 분명 박이었지만 기회는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왜 그대로였을까요? 제조업이 발달했던 20세기 대한민국, 그때는 균형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산업사회의 모든 기회는 오로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포항에 제철소를 지었더니 포항이 발전했고 울산에 자동차 공장을 지었더니 6개 중 하나의 광역시로 성장했죠. 그러나 지식사회로 바뀐 이후 기회는 더 이상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산업이 도시를 만드는 알고리즘이었다면 21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사회에서는 발달된 도시가 산업을 만드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산업의 시대인 지금은 지식이 자본인 시대입니다. 이미 글로벌 서탁들은 새로운 자본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식을 갖춘 인재, 그들을 만들어내는 교육 시스템, 그것들이 모여있는 곳은 도시입니다. 바로 그 도시가 21세기의 자본이 되었습니다. 도시가 자본이 된 이상 제조업 시대의 균형 발전은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지가 자본이었기에 농지의 분배가 중요했지만 더 이상 농지를 분배해달라는 사회적 요구는 없습니다. 이미 사회는 변화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산업사회의 균형 발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식사회에서 산업사회 시절의 설계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겠죠. 기회가 확보된 곳에 더 많은 사람을 살게 하자는 메가시티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모든 기회가 하나의 대도시로 집중하는 알고리즘을 바꾸지 못하면 사회 문제는 늘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경쟁과 소멸의 알고리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분열과 소멸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를 인구 비례로 나누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명문대, 의대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생활권 단위로 배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곳에 살더라도 누구에게나 기회는 보편적일 것입니다. 기회를 따라 사람들도 분산되겠죠. 이렇게만 된다면 혁신기업도 지방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인재들은 기회가 많은 곳을 선호하고 기업은 인재가 많은 곳을 선호하니까요. 부자들도 다시 지방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겠죠. 그동안 많은 예산으로도 실현되지 못했던 지방의 자립도 지금처럼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지방 소멸은 옛날 일이 되겠죠. 저는 첫 번째 설계를 권리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립을 설계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사회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여겨왔던 복지는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지에는 물가 상승이라는 알고리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금이 늘어날수록 집값이나 생계비는 더 오르게 됩니다. 결국 청년들의 자립은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균형 발전처럼 복지도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복지 역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20세기의 고정관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복지를 개발하면 어떨까? 이에 세대 간 계약의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이른바 자율적 복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이 상속을 포기하면 국가는 그 청년에게 자산 기반의 자립 조건을 제공합니다. 부모는 상속 대신 자산을 연금화해 존엄한 노후를 보냅니다. 상속 대신 자립 조건을 제공받을 것인지는 오로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없는 청년은 빠른 결혼과 자율적 복지를 선택하겠죠. 자율적 복지를 선택한 청년에게 1인당 평균 순자산인 1억 정도는 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 소모 없이 지원하는 방법은 이미 많은 정치인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줄 수 없었을 뿐이었죠. 부모의 경제력이 없는 부남녀가 결혼하면 2억이 생깁니다. 독립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비혼과 저출산 역시 옛날 일이 될 겁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어도 청년은 충분히 독립할 방법이 생기고 부모 역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후를 지킬 방법이 생깁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산은 국가로 귀속되어 국가의 재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율적 복지는 부모와 자식이 가지는 세대 간 부담을 계약 가능한 존엄의 구조로 재설계한 복지입니다. 부모 세대의 토지가 국가를 통해 자식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실현 가능한 토지 공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리의 도시가 공간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회를 보편적으로 만드는 것을 설계하고자 했다면 자율적 복지는 자립의 조건을 제도화함으로써 기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설계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과 지방 소멸을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모두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 아닙니다. 단지 기회를 어디에 배치하고 자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해법은 준비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공감일 뿐입니다. 20세기의 성장과 분배를 주도하던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이념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습니다. 21세기의 성장 정책은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탄생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설계이고 21세기의 분배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설계가 작동한다면 대한민국은 지식사회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회도 설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AI와 로봇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바꿔야 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노동, 복지, 교육, 도시정책 모두 사람의 변화를 살피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분배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이 공간을 바꾸듯 설계는 사회를 바꿉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권리혁명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회를 그릴 수 있다고 믿는 도시건축가 임진홍이었습니다.